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풍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영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남사고 선생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사고 선생 하면 서양의 노스트라다무스처럼 한국의 예언자로 유명하죠. 한반도가 언제 통일될지 이런 예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남사고 선생은 조선 중기의 천문학자였습니다. 관상감이죠, 그때는. 그래서 임진왜란 근처에 태어나셨고 경상북도 울진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성류굴에 가시면 그분의 유적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풍수, 명리, 천문, 역학 이런 데 통달했던 분으로서 굉장히 효성이 깊다고 소문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격암유력, 남사고 비결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남사고 선생님의 예언의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임진왜란입니다. 남사고 선생님이 천문을 보고 조금 있으면 풍신수길이라는 한국을 침략할 살기를 띈 사람이 태어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한참 지난 후에 동쪽 하늘을 보니까 살기가 띄어서 일본 쪽으로부터 큰 외침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고, 그때 이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즘 유행하는 명량이라는 영화처럼 임진왜란이 7년 동안 발발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보고 천문을 보고 미래가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 하는 일을 많은 얘기를 했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임진왜란입니다. 그게 첫 번째 예언이었습니다. 다음은 당쟁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림은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조선시대는 당쟁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빨간 표시로 된 부분이 사람들이 싸우고 죽고 이간질하고 왕자끼리 싸우고 그 다음에 신하끼리 싸우고 한 조선시대 역사를 빨간 표시로 500년 동안을 표시해 봤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 크게 보면 한양 수도가 왼쪽에는 인왕산이 높게 바위 암벽으로 서 있고 동쪽으로는 낙산, 지금의 낙산이 암벽으로 노출되어 서 있어서 청룡과 백호가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엄청나게 싸우기 때문에 그 안에 살고 있는 왕이나 왕자들 또는 그 밑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하들이 평생 동안 싸운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이후로 엄청난 당쟁이 조선시대 말까지 이루어졌던 게 예언을 했고 실제적으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예언을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개인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남사고 선생이 한양에서 어느 고을을 지나다가 그 어떤 집에 굉장히 서기가 어려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곳은 지금은 어디냐면 사직단, 지금 보면 서울의 서대문 고개로 넘어가는 사직단 있는 쪽을 지나가다가 그때 어느 집안을 보고 왕기가 어려 있는 걸 봤는데 그게 선조의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 선조, 그리고 나서 선조가 태어나서 왕이 되었는데 그때는 선조가 왕이 되리라는 전혀 계통도 없었고 사람들도 예측하지 못해서 하늘에서 떨어진 왕이다 이렇게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선조는 우리가 국립묘지에 가면 현충원에 선조의 어머니 묘소가 있는데 거기에 발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때 임웅대군이 그때 선조의 어머니의 할머니 아들이니까 선조가 그 할머니의 손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왕이 태어날 자리를 예언한, 집을 보고 이제 좋은 기운이 있고 좋은 사람이 태어난다 이렇게 본 케이스입니다. 다음에 예언한 거는 우리가 봉은사를 가보면 봉은사의 역사가 아주 오래되는데 조선시대 초에 문정왕후가 있었고 조선시대는 유교 국가니까 불교를 억압했었습니다. 그런데 궁궐 내에서는 불교를 숭상하고 기원을 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강남에 있는 봉은사입니다. 봉은사를 가보면 문정왕후가 보우라는 스님을 시켜가지고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혹사를 시키고 나쁜 짓을 많이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흉흉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 죽고 있나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남사고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1년만 지나면 두 사람 다 세상에 없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고 실질적으로 그 얘기가 사실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재밌죠? 다음은 하늘을 별자리를 보고 우리가 사람이 죽는지 사는지 이렇게 맞춰보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은 하늘을 보고 누구는 어느 별을 타고났다. 예를 들면 사람마다 자기의 운명의 별이 있다고 하는데 유명한 사람이 태어날 때는 별이 밝게 빛나고 유명한 사람이 돌아가실 때는 별이 희미하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별자리를 보고 남명조식 선생님, 우리가 말하는 태계 이항 선생님하고 쌍벽을 이루었던 남명조식 선생님이 곧 돌아가실 거라고 예언을 했고 또 어느 날인가는 자기가 늙어서 조만간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했는데 자기에 관련된 별자리가 희미해진 것을 보고 내가 곧 죽겠구나 이렇게 예언을 했고 죽음을 준비했고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남사고 선생님은 저승으로 가셨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사건과 본인과 타인과 세상과 모든 것을 천문을 통해서 예측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고 임진왜란도 일어나고 할 때 백성들은 가장 어려운 시절일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겠죠. 그래서 남사고 선생님은 이거에 대해서 10가지 피난할 곳, 이렇게 십승지라는 곳을 우리한테 알려주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임진왜란 때 6.25 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피난을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십승지가 재해도 없고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이렇게 하는 좋은 땅으로 유명해져 있습니다. 보시면 저 위에서부터 강원도 영월에서부터 영주, 풍기, 속리산, 그 다음에 부안 변산에 이르기까지 주로 태백산 아래 속리산 줄기에 산포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이 시간이 나시면 힐링할 만한 곳으로 십승지를 추천합니다. 이처럼 500년 전에 예언했던 사실이 현재 우리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걸 보면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풍수나 아니면 좋은 힐링처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우리한테 많은 예언을 줍니다. 저분이 예언했던 것 중에 남북 통일을 예언을 했는데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조만간 언젠가 어느 시절이 되면 통일이 될 거라 이런 예언을 했고 그래서 남사고 선생님의 비결이 아직도 세상에서 일부는 믿어지고 읽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나시면 잠깐 그런 얘기를 둘러보고 여행 가실 때 그런 것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남사고 선생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면 강원도 울진 성육을만 들르시지 말고 그 일대를 둘러보시면 남사고 선생님의 이야기와 전시관과 묘소와 그 다음에 생가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남사고 선생님의 예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남사고 선생님이 이렇게 유명하고 천문도 잘 봤는데 어떤 큰 실수를 했는가 이런 얘기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